그 주택 공급 공약 발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뭐 물량 쇼크죠. 네. 5년간 이제 270만 네. 가구.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공급해가지고 집값이 거의 5년 가까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때하고 약간 차이는 네. 신도시 개발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주로 도심에서 도심 개발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린다 뭐 이게 핵심인데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방향성의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심 내집 마련 기회 확대예요. 네. 그러니까 방향성은 이게 대해서 반대할 사람 있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 정부는 MZ 세대들이 기본적으로 도심 키즈예요. 맞벌이예요. 외곽에 살기 싫어해요. 그러면 당연히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방향성으로 보면은 당연히 맞죠. 네. 근데 제가 보기 약간 청사진 같고요. 좀 네. 두루뭉실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부적인 뭐 실천 계획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계획보다 실행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계획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아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보면 여러 가지 주요 알맹이는 언제 발표하겠다. 언제 발표하겠다. 다 로드맵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저도 보면서 들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실효성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도심일수록 사실 그 속도에 조금 제약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네. 그 또 하나의 핵심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이런 공급 주체를 바꾼다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은 뭐 어떻게 그러니까 현실성이나 이런 거에서 어떻게 민간의 참여가 그렇게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왜냐 이 구조를 잘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고 택지지구를 개발하면 당연히 공공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네. 민간이 해버리면 난개발이 돼요. 뭐 포도송이 개발, 요새는 화전민식 개발이라고 그래요. 착 공공이 나서가지고 토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은 도심에 그러면 공공이 나서서 그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게 땅 주인이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방식이 민간 중심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중심으로 만약에 외곽을 한다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다만 도심을 개발할 때는 이 방향이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토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그 땅 주인들한테 어쨌든 간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그 사람들도 내보내고 이렇게 집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뭐 통합 심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택 공급 촉진 지역을 뭐 지정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건 결과를 좀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그 재건축 재개발도 사실 이제 윤 정부 들어서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후에는 뭐 별게 없다 또 이래가지고 조금 꺼졌었는데 이번에도 내용은 들어갔어요. 뭐 안전진단 규제 완화, 뭐 추가이익 환수 완화, 뭐 이런 부분. 근데 이것도 역시 구체적인 건 없었어요. 그래서 발표하고서 재건축 단지들은 좀 실망스럽다, 뭐 큰 적이 없다, 메리트가 없다 이랬는데 이거를 발표를 못한 것은 뭘까요? 이게 뭐 후속 을 하기에 좀 아니 그건 내놓을 겁니다. 네. 내놓을 건데 제 생각에는 안전진단 문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시행규칙이거든요. 네, 네. 그럼 당연히 뭐 그 구조 안전 그 가중치 있잖아요. 그 50%에서 뭐 30%로 가량 낮춘다는 것은 네, 뭐 네. 그거는 뭐 쉬운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건 쉬운 건데 법 그래서 뭐 통과해야 되는 거. 심지어 구조 안전에서 50% 그걸 통과하려면은 뭐 한 20사람이 모여가지고 아파트를 밀어가지고 들썩거려야 뭐 그때 가서 재건축한다고 네, 네. 그럴 정도로 뭐 그런데 어쨌든 그건 합리적으로 하면 되고요.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이 재초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재건축 부담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뭐 다음 달에 그 방안을 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당연히 경감 방안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가구당 가령 뭐 3천만 원 이상 수익이 생기면은 뭐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잖아요. 이걸 뭐 1억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령자들 뭐 또 뭐 감면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예 부과 기준을 지금 어떻게 해요? 추진위 구성이 저 이전부터잖아요. 네. 이 중간에 그냥 조합 설립 인가로 뭐 해버린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조합원들과 국민 여론 간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네. 가장 큰 문제가 국회를 넘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국민들은 특혜라고 보고 그렇죠. 조합원은 실질적인 근데 문제로. 조합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돼요. 네. 왜냐하면 4년 전에는 안 냈잖아요. 네.
그리고 재개발은 안 되는데 왜 우리는 재건축은 내야 되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그럴 수 거죠. 있죠. 근데 누구나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제에 좀 수위를 낮추라 숨통을 튀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다만 국민 여론들 보면은 아니 부담금 일부라도 내야 된다는 쪽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이 조합원들하고 너무 갭이 큰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그러면 정부가 이제 9월에 뭐 경감 방안을 내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네. 일단 그 국회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합원들은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 4년 전에 안 냈으니까. 그래서 재건축은 지금 안전진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기 신도시도 그것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 공약을 보면은 대선 공약에 그것도 완화한다는 거거든요. 그 당연히 재건축 조합원들이야 안 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냐.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기가. 풀리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접점을 찾는 과제 그게 이제 국민적 합의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일기 신도시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8.16 대책 짚어보고 있는데요.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대통령 첫 번째 공약 내용이었죠. 저희가 지금 댓글에도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언제쯤 진행될까요? 혹자는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던데요라고 로크불킹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2024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신도시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당초에 보다는 약간 늦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2024년에 뭐 수립 계획을 발표한다고 그랬을 때. 근데 아마 지역 주민들께서 좀 불만이 많고 또 쇄도하다 보니까 조금은 당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뭐 적어도 발표는 그때 하더라도 준비는 아예 다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야가 그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지역구 그 의원분들도 찬성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결국은 이제 정부나 국민의힘에서 드라이브를 걸면은 어느 정도 이제 따라올 거냐 하는 그 문제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수익성은 보장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아마 분당이나 일부 지역은 좀 수익이 나올 건데 나머지 지역은 집값도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재건축 한다고 해서 수익이 될 거냐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 분들은 아니 남는 것도 없는데 무슨 또 부담금도 내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아마 일단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면은 재건축 쪽으로 아마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차하면 또 리모델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은 많아질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좀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성인데 네. 거기에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재건축 부담금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속도가 진척되기가 또 그죠. 지금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그렇죠. 올해 51년째예요. 네. 예. 네. 전화야 거의 비슷하나? 예. 그러니까 그래도 엘리베이터 잘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재건축의 본질적인 목표는 수익성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 가지 수익성 보장에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여러 제도들이요 아마 생각보다 속도를 내기가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 좋은데 아마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국회에서 의외로 이게 뭐 가령 뭐 옛날처럼 유예를 해버린다. 네. 그러면 속도가 좀 날 겁니다. 날 거다. 그래서 국회 결국 상황을 좀 봐라. 이런 이 말씀이시네. 역시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 그 어떤 눈치랄까 아니면 국회의 어떤 그런 법 처리에 따라서 법안 처리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네. 만약에 법안 처리하지 않는 한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네. 네. 손수 기자 팬클럽님인데 네. 어떤 관계세요? 풀어놓으셨어요? 부끄럽습니다. 네. 혹시 누님 아닙니까? 네. 그러게요.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손수 기자 팬클럽님께서 아유. 네, 대출이 없다면 네. 지금 되게 부끄러워하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매물이나 경매 아파트를 노려보는 좋습니다. 건 어떨까요? 아 좋습니까? 무조건 좋습니다. 좋으신 분, 이제 네.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네요. 예. 급매물은 안 되고요. 예. 예, 급매물로 하시고 급급 대신에 매물. 급매물보다는 좀 더 싸야 됩니다. 네. 일종의 이제 라면을 산다고 생각하면 네, 네. 할인점 가서 사는 거예요. 네. 편의점 비싸죠. 네. 할인점 가서 이거 싸게 사는 건데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싸게 사시는 겁니다. 지금으로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싸게 사면 되는데 그게 바로 급금매물이나 경매도 좋고요. 근데 아직은 경매 매물이 안 나옵니다. 아직은요? 한 내년 아마 중하반기에 돼야 될 겁니다. 지금 경매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연체율이 얼마 안 돼요. 연체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연체율도 낮고 네. 그다음에 부도율도 낮고요. 지금 시장이 일부 가격만 많이 올랐고 환율만 지금 많이 올랐다는 거 외에는 아직은 이렇게 문제가 표면 문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있잖아요. 지금 당장 이렇게 하시려면 안 돼요. 조금 천천히 시장을 보시면서 하셔야 될 거고 지금 경매 들어가면 실망하실 겁니다. 왜 물건이 별로 물건도 없고 싸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되 저는 아까 말씀되기 좋으신데 무조건 싸게 사라. 싸게 사면은 모든 게 용서된다. 신도 용서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싸게 사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 그게 어지간한 전문가보다 더 잘하는 저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 말씀드린 건 가격이 조금 어떻게 더 떨어질지 그런 상황 모르니까 급할 건 없이 조금 더 지켜보라는 말씀도 아까 조금만 해주셨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급할 건 없고 뭐 또 네. 떨어지면 또 밑바닥에서 이제 바로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눌릴 그러니까 수도 이제 있으니까. 바닥은 이제 바닥을 친다는 말이 있고요. 네. 바닥을 다진다는 말이 다진다. 있어요. 네. 약간 이번에는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네, 있다. 그러니까 싸게 사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쭉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금리 얘기를 하셨고요. 정부 정책 얘기를 했고 저희가 국회 움직임까지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처음에도 유통 속도, 정보의 유통 속도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심리 얘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해 보면 이제 너무 사람들이 같은 정보를 듣고 야 지금 집 사면은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되면은 결국에는 집값 하향 안정에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그렇죠. 상황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시장은 계속해서 변해요. 정부 정책도 변할 겁니다. 저는 상당 부분이 내년 이맘때 되면은 규제 지역이 거의 해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하고 일부 수도권 빼고는. 왜냐? 정부는 결국 시장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조금 나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양도세 지금 한시적 감면이 내년 5월 9일까지죠. 네. 원래 공약은 2년이었어요. 이번에 1년 했죠. 연장할 가능성도 가능성이 다분히 있군요. 있다고 네. 봐요. 물론 제가 뭐 정책 당국자는 아니지만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규제 완화책이 조금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경색 속도에 따라서 뭐 정책도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